해석학 3주차 첫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completeness의 몇 가지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ompleteness는 우리가 완비성이라고 불렀었죠. 완비성이어서 결국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axiom of completeness의 어떤 몇 가지 결과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 1.4.1에 나와 있는 이 nested interval property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ested interval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in이 다음 번째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계속 줄어드는 어떤 구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ested interval이라고 하는 거는 줄어드는 거. 있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티어렘 1.4.1을 한번 살펴보면 이 줄어드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는 이 closed interva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닫힌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닫힌 구간의 이름을 in이라고 부르고 an, bn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네스티드 인터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여서 i1은 i2를 포함하고 i2는 i3를 포함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얘네들의 교집합을 생각하면은 i1, i2, i3를 전부 교집합을 생각을 하면은 걔가 공집합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언급을 해보면, 줄어드는, 이거 중요한 단어고, 또 하나는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의 어떤 교집합들, 이제 무한한 교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낸 기호가 얘가 어떤 공집합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네모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어떤 네모라는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교집합한 거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in들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을 이제 해보면, 우선 그림으로 한번 이제 in들을 한번 나타내 보면, 얘네가 전부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림으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어떤 뭐 수직선 상에 i1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a1, 얘를 이제 b1이라고 해보면 b1, 그 다음에 얘는 a2, b2여서 i2라는 닫힌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a3, b3라는 뭐 i3라는 구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어떤 줄어드는 어떤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A라는 집합을 새로 하나 정의를 할 건데, A라는 집합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A1, A2, A3 이렇게 쓴 이 집합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AND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 그러면은 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는 우선은 non-empty입니다. 공집합이 아니죠. 왜냐면 뭐 A1, A2, A3 이런 애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고, 두 번째로 A는 유계입니다. 얘가 왜 그런지 살펴보면 유계인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각각의 A들을 살펴보면은 모든 n에 대해서 bn이 어퍼 바운드가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A들은 A1, A2, A3들은 절대로 B의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은 구간이니까 A가 B 쪽으로 넘어갈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Bn이 어퍼 바운드가 돼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얘는 모든 어떤 A의 원소를 X라고 표현을 해보면 얘는 X는 Bn보다 작다.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이러면은 이거 A가 non-empty이고 유괴이면은 axiom of completeness에 의해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supremum 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upremum A가 존재하니까 걔 이름을 X라고 붙여봐요. 그래서 X를 supremum A라고 하면 뭐를 만족을 하냐면 X가 supremum A니까 X는 A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눌러주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AN이 X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AN 형태로 나타나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은 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도 해줄 수가 있냐면 X가 BN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는 X가 상계라서 그런 거고 얘가 왜 그러냐면 Bn은 상계죠, 그렇죠? 왜냐면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 이란 말도 같이 써주는 게 좋겠네. 모든 n에 대해서 Bn은 상계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유괴라는 거 볼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Bn은 상계인데 X는 최소 상계죠, 그렇죠? 최소 상계니까 X는 Bn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면 X가 최소 상계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X는 AN보다 크거나 같고 BN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X는 뭘 만족하냐면 AN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BN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요. 이 얘기가 뭐죠? 이 얘기는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이 얘기는 X가 모든 n에 대해서 IN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IN들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나중에 얘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하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유리수가 그래서 얘는 유리수의 조밀성. 유리수가 조밀하다라는 건데 어디에서 조밀하냐면 실수 안에서 조밀하다. 그러니까 dense라는 뜻이 좀 빽빽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리수가 실수 안에서 굉장히 많다, 빽빽하게 많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증명을 할 텐데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아르키메데스 성질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걔보다 큰 자연수가 하나 존재한다. 당연한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직선 상에 아무거나 하나 x 고르면 얘보다 큰 거 자연수 하나 반드시 고를 수가 있죠. 당연히 유일하지는 않겠지만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얘도 귀류법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냐면 n은 x보다 큰.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를 이제 결론을 부정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인 게 존재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얘를 이제 한 문장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n은 바운디드 어버브라는 게 되겠죠. 저 6A죠. 이런 x가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뭐 자연수 집합은 당연히 뭐 1 같은 게 들어 있으니까 뭐 공집합 아니고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수프리멈이 존재해요. 자연수 집합에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의 이름을 알파라고 놔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뺀 거 알파 마이너스 1은 n의 어퍼 바운드가 안 되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알파보다 조금 작은 거는 어퍼 바운드가 안 되죠. 그렇죠? 어퍼 바운드가 안 되니까 얘보다 큰 어떤 원소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떤 m이라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어떤 원소냐면 알파 마이너스 1보다 큰 애가 존재해요. 근데 이제 얘를 다시 써보면 알파는 m 플러스 1보다 작은데 특히 m 플러스 1도 자연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가 어떤 자연수보다 작아요. 근데 알파는 자연수 n의 수프리멈이니까 모든 자연수들을 다 눌러줘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는 m 플러스 1이 하나 존재하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명제는 뭐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x 자리에다가 y분의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양수가 주어져 있어도 y분의 1 같은 거를 x 자리에다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게 존재하는 건데 결국 얘를 다시 적어보면은 y가 n분의 1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x 자리에다가 y분의 1을 넣어주면은 바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유리수가 조밀하다는 거에 쓰일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조밀하다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밀하다라는 거는 얘를 이제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하는데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실수 안에서 빽빽하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실수 두 개나 가지고 와도 뭐 당연히 이런 대소관계는 하나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무 두 실수를 가지고 오면은 그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하나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유리수가 조밀하다라는 얘기가 되냐면 사실은 A랑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A랑 B 사이가 멀면은 사실 뭐 당연해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를 뭐 100 정도로 잡았다. 그러면 뭐 이 사이에 유리수 당연히 있을 거라고 뭐 기대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네 사이 거리가 되게 크니까. 근데 만약에 A랑 B 사이가 되게 작다. 그래서 되게 이제 확대를 해야만 이제 보일 정도로 되게 A랑 B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에 유리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 거리가 되게 넉넉하면은 뭐 그 사이에 뭐 유리수가 뭐 몇 개라도 있을 것 같은데 A랑 B 사이가 되게 작으면은 A랑 B 사이가 되게 좁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숫자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연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A는 1이랑 B는 100이면은 요 사이에 자연수 하나 존재하느냐 물어보면은 존재하죠. 그렇죠? 뭐 2, 3, 4, 5, 6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A는 1이고 B가 2 사이에 자연수가 존재하냐 뭐 그냥 넉넉하게 뭐 한 1.5 자연수가 존재하냐 물어보면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자연수는
거리 간격이 일식이니까 또 우리가 구간의 길이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은 그 안에는 자연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되게 둘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은 안에 숫자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만 실수와 유리수를 생각을 하면은 두 개의 실수 차이가 아무리 작아도 그 사이에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면 b-a를 생각하면은 얘는 뭐 양수이고 뭐 당연히 뭐 그 이전에 실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하면은 또 양수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제 그거보다 작은 n분의 1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이 b-a에 대해서 위에서 방금 얘기한 아르키메데스 성질을 적용을 해보면 b-a가 n분의 1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얘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정수음이 존재한다.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어떤 두 개의 실수 A, B 사이에 n분의 m이라고 하는 어떤 유리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고의 첫 시작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거고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게 요거.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b-a가 0보다 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어떤 n분의 1이 이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na라는 숫자를 생각을 할 건데 뜬금없이 갑자기 na라는 숫자를 생각을 할 건데 얘는 어쨌든 뭐 실수가 있죠, 그렇죠? a가 실수고 뭐 n도 자연수니까 그래서 얘를 소수점으로 나타내 보면은 요런 어떤 정수 m이 존재하겠죠. 뭐 사실 n은 자연수니까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은지 큰지 모르니까 뭐 정수라고 좀 넉넉 잡아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인 m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수점으로 나타냈을 때 뭐 반올림, 버림 뭐 이런 거 하면은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는데 요 우리가 방금 찾은 요 부등식 사실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등식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a가 n분의 m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목표가 요 n분의 m을 잘 찾아내는 건데 잘 찾았죠, 그렇죠? 한쪽 방향. 그럼 이제 남은 한쪽 부등식에서 이제 우리가 찾는 이제 반대의 부등식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얘 한번 살펴보면 넘겨주면은 m은 n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은 요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b-a가 n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a 입장에서 써보면 a가 b-n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n은 n 곱하기 b-n분의 1에 더하기 1. 얘는 nb가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b는 n분의 n보다 큽니다. 그럼 이제 다 됐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개를 합치면 a가 n분의 n보다 작고 b가 n분의 n보다 크니까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a가 n분의 n보다 작고 얘는 b보다 작다. 요 유리수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의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가 조밀하다라는 얘기 해줄 수가 있고,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리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리수에 대해서도 어떤 두 개의 실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무리수마저도 조밀하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무리수의 조밀성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 안에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증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는 n분의 m으로 뭐 당연히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무리수는 어떻게 나타낼 꼴 같은 게 없죠. 유리수는 n분의 m꼴로 나타내는데 무리수는 그러면은 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모릅니다. 왜냐면 뭐 너무 많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루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파이도 있고, 뭐 그 오일러 상수라고 부르는 2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무리수는 딱 n분의 m꼴로 나타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증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티오렘 1.4.5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이제 스퀘어 루트의 존재성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리수 내에서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를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럼 이제 수를 좀 더 키워야겠죠. 확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수까지 확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는 존재할까? 뭐 여기서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걔는 실수 범위 안에는 없으니까 이제 좀 더 복소수로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 실수에서는 제곱해서 2가 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을 해보면, 그렇지만 실수는 존재한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새로운 집합 t를 가지고 오는데 실수들을 다 모아 놓고 제곱해서 2가 되는 것보다 작은 어떤 애들을 모아놔요.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을 왜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얘 그냥 루트 2라고, 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존재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루트 2라고 쓰는 것 자체가 그냥 정의예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들을 그냥 루트 2라고 쓰자. 마이너스 루트 2는 뭐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니까. 그래서 그냥 루트 2니까 뭐 실수로서 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집합을 쓰고 나면은, 이제 마음속으로는 t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까지구나. 그러면은 이 집합의 수프리멈을 생각하면은 걔는 루트 2니까 수프리멈을 좀 잘 얘기를 하면 되겠다. 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루트 2 이제 요런 기호를 쓰면은 안 되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t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고 이거의 수프리멈이 루트 2니까 우리가 루트 2라는 숫자를 그냥 요 집합의 수프리멈으로서 정의를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를 이런 집합 t의 수프리멈으로 이해를 하자. 요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t라는 입장에서 보면 t는 우선은 공집합은 아니에요. non-empty고, 왜냐면 뭐 1 같은 거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t는 6개예요. 왜냐면 t제곱이 2보다 작은데, 예를 들어서 t라는 집합 안에 있고, 그러면 t제곱이 2보다 작은데 얘는 뭐 4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t가 2보다 작은 거니까 6개입니다. 얘는 또 6개입니다. 그래서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수프리멈이 존재하고 우리가 걔 이름을 알파라고 써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우리의 목표는 알파 제곱이 2가 되는 걸 보이는 게 목표예요. 저 이제 그러면은 제곱해서, 왜냐 알파는 실수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실수가 존재한다. 뭐로서 존재하냐면 수프리멈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 수프리멈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액시움 오브 컴플리니스, 완비성 공리로부터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 얘도 실수의 성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 제곱이 2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의 아이디어는 알파 제곱이 2보다 크면 모순,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아도 모순. 그러면은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두 숫자 가지고 왔을 때 한쪽이 더 크거나 아니면은 한쪽이 더 작거나 아니면 두 개가 똑같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경우 아니니까 알파 제곱이 2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은 2가 된다. 이런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파 제곱이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요. 라고 가정하자. 모순을 찾을 건데, 그래서 알파 제곱이 2보다 처음에 작은 거 2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조금 더 큰 숫자를 생각을 하는데, 어떤 숫자를 찾을 거냐면 알파에다가 n분의 1, n은 자연수고 인 어떤 작은 n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정리해서 진짜로 n이 이런 존재한다라는 걸 보일 텐데, 왜냐면 얘를 한번 정리를 전개를 해보면 알파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n분의 2알파 더하기 n제곱분의 1이고, 얘는 n제곱은 n분의 1보다 작으니까 더하기 n분의 2알파 플러스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가 요 숫자가 2보다 작게끔 n을 크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n분의 2알파 더하기 1은 얘가 2보다 작다라는 뜻은 잘 넘겨주면은 n분의 2알파 플러스 1이 2 마이너스 알파 제곱보다 작다라는 거고, 얘는 넘겨주면은 2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2알파 플러스 1로 골라주면 됩니다. 이거보다 큰 n을 하나 잡아주면은 우리가 항상 알파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을 해주면은 2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했냐면 왜 하고 있냐면, 이렇게 잡으면은 알파 플러스 n분의 1이 제곱해서 2보다 작아지니까, 그럼 우리가 집합 t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떤 실수들을 모아놓은 건데, 제곱해서 2보다 작아지는 애들을 모으고 있죠. 그리고 얘 당연히 실수고 제곱해서 2보다 작으니까 알파 플러스 n분의 1은 t의 원소가 돼요. 그런데 알파는 수프리멈 t예요. 그러니까 t의 상계인데, 최소 상계이긴 한데 상계인데, 알파 플러스 n분의 1은 당연히 알파보다 커요. n이 자연수니까. 이면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알파 플러스 n분의 1은 t의 원소인데 t의 원소를 알파는 상계니까 다 눌러줘야 되는데 눌러주지 못하는 애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 플러스 n분의 1이 t의 원소가 되게끔 n을 잘 골라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골라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알파 제곱이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2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찾을 거죠. 그래서 요 틈이 있는 겁니다.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으니까 약간의 틈이 있어요.
요런 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수꼴에 n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2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뭐 2알파분의 1은 필요 없고 2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얼마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0이 되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0이 안 되는 이유는 알파 제곱이 2보다 스트릭트하게 작게 작았기 때문에 요 n을 골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보다 살짝 큰 거를 잡으면은 여전히 t의 원소가 되는데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가 상계임의 모순. 그래서 알파 제곱은 2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이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는 알파가 이제 2보다 좀 작으니까 이제 조금 키워서 여전히 원소가 되게끔 만들어줬으면은 여기에서는 알파보다 조금 작게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을 하나 생각을 할 건데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우리의 목표는 알파에서 살짝 빼면은 이 t의 어퍼바운드가 되게끔 n을 잡아보자. 왜냐면 2가 여기 있고 이제는 2가 알파 제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살짝 뺐을 때도 여전히 t의 어퍼바운드가 되게끔 이런 n을 한번 잡아봤다고 해봐요.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찾을 건데 이런 n을 찾을 건데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이 t의 어퍼바운드.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이 t의 어퍼바운드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은 당연히 스트릭트하게 알파보다 작죠. 근데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잡았냐면 t의 수프리멈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알파는 최소 상계예요. 근데 우리가 뭘 찾은 거냐면 알파보다 좀 작으면서도 그렇죠?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은 알파보다 작죠. 알파보다 작으면서도 여전히 어퍼바운드가 되는 애를 찾은 거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이러면 모순이에요. 최소 상계임의 모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이 t의 어퍼바운드가 되게끔 하는 요 n을 하나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이 t의 어퍼바운드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목표가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이 t의 어퍼바운드라는 얘기는 제곱해서 2보다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2보다 커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다시 전개를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을 생각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 알파 더하기 n제곱분의 1이고 얘는 이제 n제곱분의 1 날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 알파인데 얘가 2보다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요런 n을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 알파가 2보다 크다라는 거랑은 뭐랑 동치냐면 n이 넘겨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알파보다 크게 잡아주면 여기서도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알파 제곱이 2보다 스트릭트하게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살짝의 틈이 있는 거예요. 이런 틈. 그래서 여기에서도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이제 분모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얘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이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거죠, 그렇죠? t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2보다 작아요. 근데 제곱해서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는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은 이제 t의 상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은
t의 상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거에 의해서 알파가 최소 상계인데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 한 거는 알파보다 확실하게 작은 n데 여전히 상계가 되면은 알파는 제일 작은 상계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상계가 생기는 거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은 2보다 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게 알파 제곱이 2보다 작아도 모순이고 커도 모순이니까 제곱해서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실수를 우리가 정말로 찾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수에 뭐 이런 성질이 있다 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내용이었고,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린 게 이제 다시 뒤로 잠깐만 돌아가 보면 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아르키메데스 성질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테오렘 1.4.1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였는데 이제 뭐 간단하게 적어보면 IA는 클로즈드 인터벌이고 IN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네스티드한 거면 IN은 얘네 교집합은 이제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 우리가 뭐 이거 증명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정리의 증명을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정리? 이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우선 정리 자체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로 반대 방향. 반대는 아니면 역이라고 부르죠. 역인 성립할까? 역이 성립할까? 역이 성립할까? 뭐 성립하지 않으면은 반례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고, 왜냐면 보통 역도 참이면은 이제 동치인 명제로 소개를 할 거니까 역은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성립을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반례가 뭐가 있을까? 요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조건이 P죠. P에서 조건을 빼도 여전히 성립을 할까? 또 결론이 여전히 성립할까? 요거 살펴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충분한 조건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조건을 좀 넉넉하게 줬냐? 그래서 몇 개를 빼도 여전히 성립하겠느냐? 그래서 빼도 성립을 할 수도 있고, 뭐 뺐을 때 성립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를 오픈 인터벌로 바꾸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픈 인터벌이고 줄어드는 거면은 얘가 공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제가 존재하냐면 IN을 0,n분의 1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무한히 교집합을 해주면 얘는 공집합이 됩니다. 증명을 한번 해보면 얘가 공집합이 된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규율법을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원소가 하나 존재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떤 원소 뭐 A라고 표현을 해보면 A가 여기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자. 그럼 이제 A는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죠. 그렇죠? 왜냐면 0보다 이제 큰 것들의 교집합에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아르키미디언 성질에 의하면 얘가 n분의 1보다 작은
어떤 m이 존재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요 m에 대해서도 얘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요 m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m에 대해서도 a가 0,n분의 1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그 얘기는 a가 n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아르키메데스 성질에 의해서 a는 n분의 1보다 항상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에서 얘기해주는 거는 클로즈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클로즈드라는 거를 빼먹으면 안 된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데 클로즈드인 게 뭐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카디널리티라고 부르는 게 나오는데, 얘는 우리말로는 기수라고 부릅니다. 네, 어떤 집합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뭐 집합의 크기나 뭐 농도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소의 개수랑 뭐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닌데,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든 잘 나타내주는 어떤 한 척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데피니션 1.5.1에는 뭐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5.1에서는 A랑 원투원이다, 뭐 온투다, 이런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투원인 거는 뭐 인젝티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네, 우리말로는 뭐 단사라고 부르고, 온투는 뭐 서젝티브, 그다음에 우리말로는 뭐 전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데피니션 1.5.2에서는 어떤 두 개의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같다 라는 거는 A에서 B로 가는 원투원 온투, 이걸 우리가 뭐 전단사라고 부르죠. 어떤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면은 우리가 A랑 B의 카디널리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기호로는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제 그러면은 몇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자연수 집합이랑 E는 이제 짝수죠, 짝수랑 1대1 대응이 되냐, 얘네들의 카디널리티가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우리가 원투원이면서 온투인 어떤 함수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제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n이 있고 얘가 n 1, 2, 3, 4, 5, 6 있으면 e는 그냥 2배 해주는 함수. 그래서 f를 자연수에서 2로 가는데 n을 2n으로 보내주는 애를 생각하면 얘는 원투원 온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정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연수에서 정수로 가는 건데, 이제 얘를 어떻게 대응을 잘 시키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도 1, 2, 3, 4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얘네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뭐 당연히 자연수 집합이 정수 집합보다 작아요. 그리고 당연히 포함 안 되죠. 정수 집합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었던 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으니까 정수 집합이 더 커요. 정수 집합이 더 큽니다. 정수 집합이 더 큰데 어떻게 1대1 대응이 되는가? 1대1 대응이 되냐?
요게 조금 의문이죠, 그렇죠? 왜냐면 개수로만 따지면은 정수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정수에는 0, -1, -2 이런 애들이 있고 음수들이 있고 자연수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개수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정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켜줄 수가 있냐면 n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n이 짝수면 -2분의 n으로 보내고 n이 홀수면 2분의 n-1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을 1이면 0, 2면 -1, 3이면 1, 4면 -2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잡은 함수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원투원이면서 온투인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집합은 카디널리티가 같습니다. 아마 수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내용을 아마 뭐 그런 교양 같은 거에서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정수 집합이 왠지 개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A, B라는 어떤 뭐 구간이랑 세 번째 있는 것도 보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를 보면 A, B라고 하는 어떤 유한한 구간이랑 얘는 유한한 구간이고 얘는 무한한 구간인데 당연히 길이로만 보면은 A, B는 길이가 뭐 B-A밖에 안 되고 R은 진짜 말 그대로 수직선 전체니까 길이가 무한대예요. 근데 얘네 둘이도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대요. 이것도 좀 잘 우리 직관과 맞지 않는 것 같죠? 아까 정수 자연수에서도 본 것처럼 정수가 더 개수가 많은 것 같은데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뭐 개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서로 다 매칭이 되는 거니까. 근데 A, B랑 실수도 마찬가지로 A, B는 길이가 뭐 유한한데 그리고 실수 전체는 당연히 길이가 무한한데 어떻게 얘네 둘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수가 있을까? 당연히 실수 전체가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이렇게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함수를 생각하면 되냐면 A, B에서 이제 x는 a랑 x는 b를 점근선으로 갖는 이런 탄젠트 같은 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네들은 1대1 대응이 되죠. 왜냐면 얘 실수 전체를 이제 치역으로 갖고 뭐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투원이 되죠. 탄젠트 비슷한 거. 이제 만나는 게 A랑 B니까 약간 조절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얘네들을 적당히 잘 뭐 평행 이동하고 늘리고 줄이면은 줄 수가 있으니까 탄젠트 같은 거를 생각을 해주면은 A, B랑 실수 전체랑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카운터블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말로는 셀 수 있는, 그러니까 무한히 많다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셀 수 있는 집합 아니면은 가산 집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셀 수 있다라는 뜻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빠짐없이 순서를 매겨줄 수 있다. 순서나 아니면 번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1, 2, 3, 4, 5, 6 이렇게 또 원소 집합이 있을 때 걔네들의 번호를 붙여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집합이 카운터블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거니까 순서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으로 하죠. 그게 바로 자연수죠. 그래서 어떤 집합이 카운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거를
카운터블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언카운터블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theorem 1.5.6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번 시간에는 유리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유리수집합이 카운터블이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유리수집합이랑 결국은 자연수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정수에서 봤었던 것처럼 정수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죠. 그리고 당연히 유리수집합은 자연수보다도 훨씬 많고, 당연히 정수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유리수는 이제 정수보다 진짜 많으니까 얘도 이제는 자연수집합이랑 1대1 대응이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유리수집합도 이렇게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호를 매겨주면 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유리수가 카운터블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자연수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되면 되니까 자연수집합이랑 유리수를 가지고 오는데, 자연수는 이렇게 1, 2, 3, 4, 5, 6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해요. 이제 분자 분모 1은 0으로 주고, 분자 분모의 합이 2가 되는 거 부호 고려해서, 부호 빼고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A2. 그 다음에 분자 분모 합이 3이 되는 거, 이제 2분의 1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 1분의 2 있고 마이너스 1분의 2 있어서 얘는 A3. 마찬가지로 A4는 분자 분모의 합이 5가 되는 거, 그래서 4분의 1, 그 다음에 3 했으니까 4가 되는 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1분의 3,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요. 얘는 이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기하분수로. 왜냐면 분자 분모의 합이 얘는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2분의 2나 마이너스 2분의 2도 있을 텐데, 기하분수로. 그래서 AN을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Q분의 P인데, P랑 Q는 자연수이고 P 플러스 Q는 N이 되는, 근데 기하분수인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 놓으면은 우리가 딱 유리수를 아무 유리수나 가지고 왔을 때 그게 몇 번째 원소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무 유리수를 가지고 와도 그게 몇 번째 원소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카운터블이라는 게 이런 뜻이죠. 자연수랑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번호를 다 매겨놨으니까 너가 아무리 뭐 어떤 유리수를 가지고 와도 나는 그게 몇 번째 원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분의 22를 가지고 오면 얘는 분자분모의 합이 29니까 A29 안에 있죠. 그리고 A29 안에서도 뭐 대소관계를 적당히 주면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A29 안에서도 몇 번째인지 알 수 있고, 각각의 A1, A2, A3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번호를 몇 번째 원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김에 그냥 두 번째 명제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텐데, 두 번째로 실수는 언카운터블하다. 그러니까 얘는 증명을 할 때 언카운터블인 거는 애초에 카운터블이 아닌 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카운터블이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규류법으로 카운터블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 원소를 R을 X1, X2, X3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번호를 매겨서.
번호를 매겨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할 거냐면 x1, x2, x3가 막 이렇게 어쨌든 실수 안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x1 여기 있고 x2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점이 찍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I1이라는 어떤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할 텐데 닫힌 구간인데 x1은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래서 x1을 포함하지 않는데 뭐 포함하지 않는 거 여러 개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I1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뭐 I1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I2는 뭐로 잡을 거냐면 I2도 마찬가지로 어떤 닫힌 구간을 잡을 텐데 어떤 닫힌 구간이냐면 I1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X2가 들어있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1을 이제 이렇게 잡고 그래서 얘는 이제 탈락되는 거고 X2를 이제 포함하면서 이 안에 I2가 없어야 되니까 I2를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AND를 전부 다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어떤 IAND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얘네가 점점 줄어드는 닫힌 구간인데 두 번째로는 XN은 IN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XN이 여기 있고 이게 IN인데 IN 플러스 1은 여기 있고 XN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이런 구간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닫힌 구간인데 줄어드는 애들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앞에서 소개한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생각을 해주면 이에 의해 얘를 생각을 해주면 얘 교집합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원소가 하나 존재해요. 근데 얘는 당연히 실수죠. 근데 우리가 실수를 전부 다 xn꼴로 나타냈으니까 얘를 우리가 x의 어떤 n0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얘는 실수니까 실수를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n x의 뭐 몇 번째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모순이 되는 이유는 이런 n을 찾으면은 xn0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in0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인데 두 번째 조건에 의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는데 xn0는 모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xn0는 in0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는 카운터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언카운터블한 거니까 진짜로 이제 자연수 집합보다 훨씬 더 큰 게 된 거죠. 그래서 유리수는 어떻게 보면 자연수랑 개수가 똑같은 애인데 실수는 이제 진짜로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언카운터블이랑 카운터블은 요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